자, 그러면 52페이지로 오늘 담배를 한 번씩 피워요. 하나밖에 안 펴가지고 여기 보여주시나요? 원소의 집합과 융합된 경우의 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52페이지. 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가 나오면 무조건 벤이 다이어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벤 다이어 그림을 그립니다. 벤 다이어 그림을 그려요. 집합이 전체 집합에 대해서 A, B, C 세 개로 나눠주죠. 그래서 얘는 A, B, C 이렇게 해서 벤 다이어 그림을 그리는 게 기본이죠. 근데 여기에 그림이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이 각각의 센터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어디부터 그리는 거냐면, 자, A 여기부터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집합 A하고 B의 교집합이 5인이니까 얘 포함해서 5명. 그 다음에 AC가 6인이래요. AC니까 여기니까 여기가 4명. 가운데부터 그립니다. 자, 그리고 뭐가 되냐면 B하고 C가 7명이니까 이거 5명. 그리고 A가 20명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포함해서 20명이 되게 그리는 순서는 이렇게 11, 그 다음에 15, 19 이렇게 여기다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 바깥쪽에도 뭐가 있냐면 사실은 41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수에서 빵점을 맞은 애들이 41명이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 C를 푸는 학생이에요. 그렇죠? 얘는 몇 명이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C를 푸는 학생이 몇 명인가요? C 요거를 다 더하면 그래서 N의 C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요것만 다 더하면 C. 그럼 얼마니? 23세, 여기는 30명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A는 풀었는데 B, C는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배우시면 돼요. 자, A는 풀었는데 B는 못 풀었고 C도 못 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집합을 정의된 집합과 여집합으로 뭐 하셔야 돼요?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타납니다. 존엄의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집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A 교집합에 A B의 합집합 C 얘를 이제 연산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A 합집합에 B 교집합 C를 우리가 연산을 할 줄 알아요. 저거하고 하나가 딱 더 있어요. 그걸 응용하는 건데, 자, 얘를 우리가 전기에서 푸는 방법은 어떻게 가냐면, 자, A하고 B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하고 C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덧셈 정리가 여기가 곱이고
플러스가 있어. A, B가 만나고 A, C가 만났지 이렇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A하고 B가 만나요. 그리고 A하고 C가 이렇게 만나요. 얘를 푸는 방법은 외우는 방법은 쉬워요. 자, 바깥에 있던 놈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깥에 있던 놈들이 안으로 들어가. 바깥에 있던 놈들이 안으로. 바깥에 있던 놈들이 안으로, 안에 있던 놈이 밖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 연산이 필요합니다. 저거를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요. N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푸느냐, 이게 이제 문제. 되겠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요. 얘는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NA-N의 A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개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A 교집 B의 여집합은 얘를 얘기하고 있지. 여집합과 A하고 교집합. 여집합하고 A하고 교집합이니까 얘는 얘를 얘기해. 근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여기는 요 개수에서 요 개수를 뭐 하면 되니? 빼주면 얘는 N의 A-N의 A 자, 이게 집합에서 쓰이는 연산 다예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그리고 이것도 하나 이건 당연히 아는 것 같아요.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B의 여집합 얘는 무슨 뜻일까요? 쟤는 뭐하고 가는? 얘는 이거 똑같아. A 합집합의 B의 여집합하고 얘가 이거 가지고 하는 거야. 그쵸? 이거에 바가 되고 바뀌는 여집합이니까 반. 그러면 이게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되면 여기 반으로 바뀌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를 한번 보자. 그 얘는 N의 뭐가 되냐?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C 이렇게 되었어요. 얘를 바꿔요. 쟤를 여기에 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넣어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식을 만들어내요. 한번 해보자. 얘를 바꿔봐. 얘를 바꾸면 어떻게 바꾸겠니? 응? 이걸 보면 자 N의 A의 교집합 얘가 뭐라고? B의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가는 거죠. 되겠니? 요게 좀 추가되는 거 이거 되겠니? 그러면 잘 봐. 얘를 어디 갔어? 얘하고 얘를 묶는 거야. 그럼 여기에 요거하고 똑같은 놈이 요거지. 오케이? 되겠니? 얘하니? 그 얘는 어떻게 바꿔주면 돼? N의 A에서 빼기를. 그치? 맞나? 오케이? 뭐 하면 되니? 여기 여집합이 있으면 얘하고 무슨 집합? 교집합이니까 빼기를 N의 뭐가 돼? A B의 합집합을 C 되겠니? 그럼 얘는 요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이너스 얘는 여기에 속하는 요게 여기에 속하는 되겠니? 이해가요?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얘는 얘를 연산을 한단 말이에요. 되겠니? 그럼 뭐가 돼?
얘는 A하고 뭐가 만나요? B가 만나고 그 다음에 A하고 뭐가 만나요? C가 만나요. 좀 고난도요. 오케이, 그러면 안에 있던 게 이렇게 요게 제일 어려워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되니? N의 A 마이너스 N의 A 교수법 B 마이너스 N의 A 교수법 C 더하기 N의 A 교수법 B 교수법 C 이렇게 되겠네? 이해가니? 요놈의 개수 합집합이니까 요놈의 개수 마이너스 요놈의 개수 얘하고 무슨 집합? 교수법 한 번 더 해줘야죠. 요거 한 번 빼고 요거 한 번 뺄 때 얘하고 교집합이 몇 번? 두 번 빠지니까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집합에서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 되겠네? 응? 순서대로. 요거 여집합은 반대. 여기 N의 A 교집합 B는 여기 있잖아요. 요 개수. 그다음 A하고 C 요거의 개수에서 요걸 한 번 더 해주면 이런 형태야. 되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52페이지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관련된 경우의 수의 완성입니다. 선생님이 차토식에서 분명히 했었어요. 뭘 했었냐면, 자, 선생님이 집합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안 했지만,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즉 경우의 수를 구하는 집합 정도만 알아두면 좋다. 되겠다. 그래서 했던 거야. 했던 거에 얘도 했어. 얘만 하나 추가시켰어. 이거 당연한 거야.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얘를 요거 그대로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바꿔가지고 요게 요 역할을 합니다. 요 위치에 얘가 그대로 들어가. 얘하고 뭐가 되니? 얘하고 교집합을 빼잖아요. 그러면 달을 없애고 얘하고 교집합. 요 연산을 저렇게 해서 하는 거야. 되겠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줍니다. 자, 다음에 문제는 A, B, C를 다 못 풀었대요. A, B, C를 다 못 풀었대. 얘는 더 쉽지. A도 못 풀고, 그 다음에 B도 못 풀고, 그 다음에 C도 못 풀었어. 다 못 풀었어. A도 못 풀고, B도 못 풀고, C도 못 풀었어요. 요놈의 개수를 구하. 얘는 A의 합집합에 B의 합집합에 C의 합. 이거다.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 합집합에 B 합집합은 A, B 전체의 반대. 되겠니? 얘가 교집합이니까. 또 얘는 전체의 개수에서 빼기를 N의 A 합집합, B 합집합. 얘는 더 쉽잖아. 했었어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얘는 N의 U 마이너스 가로 NA N의 B 3개짜리 N의 C 마이너스 N의 A 교수법 마이너스 N의 A 교수법 C 마이너스 N의 A 교수법 C 플러스 N의 A 교수법 B 교수법 C 이거 하면 되겠네. 오케이. 합집합의 개수가 A, B, C에서 교집합, 교집합 이게 한 번 더해진다면 별표라고 했잖아요. 두 번 더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해진다 라고 해서 풀어준다. 되겠니?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세요. 오케이. 요것만 요게 조금 어렵네요. 요거 구하는 처음에서 두 번째 문제가 얘가 조금 어렵고 세 번째 문제는 오히려 쉬운 거예요. 다 못 풀었으니까 전체에서 요거 그걸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전체에서 합집합을 빼면 되지. 여집합 위에 계산하는 거는 연습을 했단 말이야. 여기다 별표하라고 했었잖아요. 두 번 더해지는 게 아니라
교집합 한번 넣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문제가 더 있어요. 그 문제 해석 능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거기에 보면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때 각 학생에 대하여 K의 문제를 푸는 학생의 경우 K의 점을 우리가 어떻게 주겠다. 예를 들어서 K의 문제를 풀었다. 한 문제를 풀었으면 1점, 두 문제를 풀었으면 2점, 세 문제를 풀었으면 3점을 주겠다라는 거야. 그게 그 뜻이잖아. K 문제를 정해 푸는 학생은 점수를 K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 문제가 3개니까 점수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네. 이렇게 있으면 0점을 받은 애들이 몇 명이 하나도 못 풀었으니까 41점. 1점을 받은 애들이 뭐가 돼요? 하나만 푼 애들이 하나만. 하나만 푼 애들이니까 어떻게 돼? 요거 하나만 풀었죠, 요거. 그렇지? 얘도 하나만 풀었죠. 얘도 하나만 풀었지. 얘네들을 더하면 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지. 되겠니? 응? 자, 그럼 한 문제를 풀려면 몇 명 됐을까? 20에다가 그리고 30이 45명이 되는 이렇게 되겠니? 그리고 두 문제를 풀면 2점이야. 두 문제를 푼 놈은 여기가 두 문제. 3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5 해가지고 뭐 하면 되니까 이것만 다 더하면 되죠. 요게 두 문제 푼 애들, 요거 세 문제 푼 애니까 세 문제 푼 애는 2밖에 없고 두 문제만 푼 놈은 여기 요 놈, 여기 요 놈, 여기 요 놈. 몇 명이니? 12명이니? 3 플러스 5 플러스 하면 얼마니? 계산이 안 돼. 12명이래요. 이 뜻이잖아요.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골라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별량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개수예요, 개수. 요만큼씩 뭐가 된다, 생긴다. 얘가 인원수라. 인원수. 얘가 인원수. 그랬을 때 얘네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의 평균값. 오케이? 그리고 분산을 봐.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니? 얘네들 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요거의 확률이 100분의 40, 100분의 40, 100분의 10, 100분의 2가 되죠. 평균은 곱해서 더하면 평균. 오케이? 그래서 평균은 0 곱하기 100분의 40, 1 곱하기 100분의 40, 2 곱하기 100분의 12, 3 곱하기 100분의 2가 이 표보고 읽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x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죠. 왜냐하면 분산이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니까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뭐야? 제곱의 평균이라는 게 뭐야? 얘를 제곱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의 평균 평균은 뭐예요? 별량과 확률을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뭐가 돼? 평균이 되니까 얘는 0의 제곱 100분의 40 1의 제곱 100분의 40 2의 제곱 100분의 10 3의 제곱 100분의 2가 그러면 분산은 끝났어.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여기는 요 값이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 여기로 들어가면 분산이 된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표를 읽으면 돼요. 이게 그 뜻이야. K 문제를 푸는 사람의 점수는 K죠. 자, 책에는 이 그림이 안 나와 있지만 하나도 못 푼 애들, 얘네들의 여집합에 41명이 존재한다.
해가지고 하나씩 푼 애들, 두 개씩 푼 애들, 세 개 푼 애들 해가지고 얘는 찾아주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53페이지로 갑니다. 됐죠? 자, 여기도 별표. 다 별표인 것만 어떻게든 모은 거니까. 자, 다음 53페이지로 갈게요. 53페이지. 자, 53페이지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뜨잖아요. 이것도 약대 문제인데 똑같이 떴어요. 다 했던 것들이 떴는데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보면 원순열에서 나는 얘를 뭘 가지고 했었니? 선생님이 이거 강의했을 때 기억나요? 홀수인 게 한 가지면 very nice. 홀수인 게 두 가지면 고난이도. 두 개인 것까지 했어요. 저기 하나이고 나머지가 저기 세 개일 때까지 했었는데, 자, 얘는 I am very happy now. 저기 한 개고, 즉 홀수인 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얘를 뭐가 되냐면 모두 원주상의 등간격으로 나열하는 방법. 원순열이죠, 원순열. 했던 거 아니니? 그대로. 그래서 원순열은 뭐가 되냐면, 원순열은 뭐라 그랬어요? 시계. 반시계 방향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순열은 고정 후부터는 돌릴 수가 없으니까 직순열이 되고, 그다음 뭐가 되니? 좌우가 대칭인 놈은 뭐가 된다? 좌우 대칭이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뭐가 되니? 목걸이 순열이 된다. 이거 아니니, 그치? 왜? 원순열에서 좌우가 대칭이면 이렇게 넣나 이렇게 넣나 모양이 똑같다는 거야. 즉 목걸이 순열은 시계, 반시계 구별이 어떻다? 없다. 뒤집어놔도 똑같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목걸이 순열을 안 하지만 일본에서는 목걸이 순열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목걸이 순열의 용어도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륜자가 들어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가 돼요? 거기 써있네. 네,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갖다가 또 까먹었네. 어? 거기에다 세 번째 줄 네, 꾸레스? 그게 목걸이 순열의 뜻이에요. 어? 네, 꾸레스. 해가 깔았고 갖다 깔았고 다시 공부해야 돼. 세 달에 한 번씩 해요, 선생님. 그것도 2시간씩 안 잊어버리는. 반식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뭐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저기 몇 개야? 저걸 여기다 고정시켜. 저걸 고정시킵니다. 얘는 한 가지. 이 이유는 직순이야. 이제 왜 얘를 고정시켜 버리면 돌릴 수가 없어요. 그 뭐가 남냐면 고정하고 백이 2개, 그다음 흙이 몇 개, 6개. 얘를 1년으로 나열하니까 8팩을 6팩과 2팩으로 나누면 되지.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직순열이 됩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뭘 만든다고 그랬니? 목걸이 순열을 만든대요. 목걸이 순열을. 자, 그러면 얘를 목걸이 순열을 만들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에 자, 설명 마지막에 이렇게 잘 듣세요. 이 안에는 좌우 대칭이 뭐하니? 포함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목걸이 순열은 원순열을 뭘로 나눠야 돼? 2로 모아야 돼. 나눠야지. 왜냐하면 시계, 반시계 방향만 구별했는데 목걸이 순열은
시계 반시계 구별이 없으니까 시계 반시계 구별했던 걸 2로 나누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좌우가 대칭인 놈은 어떻게 돼? 이미 무슨 순열이 돼 있다? 목걸이 순열이 돼 있으니까 2로 나누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게 포인트인데 그래서 보자. 좌우가 대칭인 거를 보겠다. 이렇게 좌우가 대칭. 여기에 저기 들어가 있다. 응? 좌우가 대칭이려면 여기 나는 얘를 6개, 4개를 가지고 했어요. 별표가 무한대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백이 하나. 흙이 몇 개? 3개가. 이쪽도 백이 하나, 흙이 3개가 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가 되니? 좌우목 대칭인 거를 요 숫자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걔는 2로 나누면 안 돼. 이미 목걸이 순열이니까. 자, 이 경우는 그럼 뭐가 되냐면 얘를 1절로 나열하면 되죠. 고정했으니까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얘는 6가지가 있어. 좌우가 대칭. 자, 왜 6가지라고 하냐면 좌우가 대칭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그랬니?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했지. 응?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자동 결정은 카운트하지 않는다. 좌우 결정은 카운트하지 않는다. 6개. 자, 그래서 쟤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얘는 얼마니? 28이란 말이야. 28을 2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2로 나누면. 왜? 이 28개 안에는 이렇게 놓나 이렇게 놓나 좌우가 대칭이면 이렇게 놓나 뒤집어 놓거나 모양이 똑같잖아요. 얘는 이미 뭐가 돼? 목걸이 순열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28에서 6을 빼고 2로 나눈 다음에 6을 따로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되겠니? 선생님은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100이 6개. 이제 흙이 몇 개? 4개를 가지고 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좌우가 대칭인 놈은 이미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 같은 거야. 걔는 2로 나누면 안 돼. 이게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답은 이거다. 이 6개는 이미 목걸이 순열인 거야. 오케이? 목걸이 순열. 되겠니? 얘는 좌우가 대칭이니까 이렇게 놓나 이렇게 놓나 시계 방향과 반시계가 구별이 없기 때문에 걔는 2로 나누면 안 돼. 자, 됐고 그다음에 54페이지는 했던 거야. 확률에서 했던 건데 동경약대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테크닉이 들어있어. 그래서 중간에 넣어놨습니다. 동경약대에 나왔던 거죠. 동경약대가 맞죠. 의대가 아니고 동경약대에 나왔던 거니까 저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중간에 넣어놨어요. 확률. 자, 미리 먼저 보라는 거야. 이거는 정말 스탠다드가 돼서 다른 대학에 많이 응용이 돼서 나올 수 있다. 많이 응용이 돼서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걸 언제 한다? 수요일날 할 거야. 확률 시간에 할 건데 미리 봐봐. 동경약대에 나와. 되겠습니까? 55페이지는 뭐라고 쓰냐? 의대 전형이라고 쓰시면 돼요. 의대 전형. 그리고 56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해야죠. 56페이지가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차토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삼각형, 직각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예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다 했어요. 다. 그대로 뜨잖아요. 이게 지금 팔각형으로 나와 있죠. 의대에는 몇 각형으로 나와? 24각형으로 나와. 24각형. 그대로 다 뜬단 말이야. 얘는 나온다.
여기에서 보면 뭐야? 직각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얘는 그래도 문제가 쉬우네. 예각과 둔각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우리는 예각과 둔각까지 다 어땠다? 정리를 맞췄다. 이런 얘기. 되겠네? 네? 뭐? 어? 3패. 여기 틀렸다. 오케이. 여기 틀렸다. 미안. 여기 3밖에 못 봤네. 이게 4개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미안. 4팩을 얼마로? 3팩으로 나눠야 되네. 오케이. 큰일 날 뻔했다. 오, 현우가 야 집에 가서 오늘 일기에 써라. 응? 한 건 했다. 응? 미안. 야 이것만 보고 3팩이라고 했는데 하나, 셋, 4개인데 똑같은 게 3개니까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로 해서 얘가 얼마가 돼야? 4가 답이 돼. 큰일 날 뻔했네. 또 시험에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4 더하기 얼마야? 4가 돼. 쏘리.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이것만 봤어. 큰일 날 뻔했네. 4개 중에 같은 게 3개가 돼서 4팩을 3팩으로 나눠야 된다. 오케이. 정정합니다. 이렇게 간다. 되겠나? 아주 좋은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가 조금 어려운 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러닝 타임을 보니까 뒤에 또 쉬운 게 쭉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58페이지로 갑니다. 58페이지. 저희가 아까 색칠하는 거에 이어서 가는. 나머지 다 할 거예요. 난이도가 좀 있으면서 의대라고 써놓은 건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색칠하는 거 6면체 또 나왔네. 6면체 또 나왔네. 아까 거랑 똑같아. 근데 옆에 8면체가 있잖아요. 8면체까지 해야 완성이 되겠죠. 자, 어쨌든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정6면체의 각면에 이웃한 경우의 면이 같은 색이 아니게 칠한다. 단 정다면체에서 회전을 했을 때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같은 방법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문제는 요번엔 3가지 색이래요. 그리고 4가지 색이 있고 그 다음에 6가지의 색이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와,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쭉 정리했던 거 게이요. 여기까지 딱 오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면 58페이지를 보면 3가지 색을 칠한대요. 3가지 색을 칠한다고 했어요. 3가지 색을 가지고 칠한다. 자, 그러면 정육면체를 3가지 색으로 칠한다. 그럼 몇 가지가 있겠느냐? 여태까지 우리가 본 거는 4가지 색까지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3가지 색. 그리고 봐봐. 세 번째 문제는 아까 푸른 거와 똑같죠. 육면체를 6개의 색을 써가지고 하는 건 아까 했었어요. 근데 이제 1번하고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되겠니? 이해하니?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3가지 색을 가지고 칠합니다. 3가지 색을 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항목이. 왜냐하면 3가지 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오잖아요. 자, 3가지 색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칠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야 돼?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되니? 같아야 되죠. 그렇지? 그리고 옆면을 뭐야? 칠해야 된다. 되겠니? 오케이? 같은 색이 와야 돼. 얘는 같은 색이 와야 나머지 2개를 옆에 돌릴 수 있다. 되겠니? 그러면 여기 고정하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고정하는 것도 얘하고 같은 색이기 때문에 얘도 한 가지예요. 얘하고 같은 색이 들어와야 되겠다. 되겠니? 이해 갑니까? 그리고 나머지 2가지로 연면을 해요.
옆면을. 왜냐하면 이 한 가지가 되는 거는 윗면과 어떻게 같은 색이에요. 얘가 정육면책이죠. 위에 고정하는 건 한 가지를 보는데 색깔이 같아야 되니까 똑같은 그대로 들어오는 게 한 가지. 옆면을 옆면을 두 가지 색. 아까 얘기했죠. 위아래가 같으면 무슨 순열이다? 목골이 순. 오케이? 위아래가 같을 때 고민하라고 했죠. 얘는 E 마이너스 팩토리얼.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이건 어차피 파노 높아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가 한 가지라고 보면 돼요. 답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네? 되겠니? 옆에는 파노 높아 파란색부터 시작해서 노란 파노 높아 똑같아 돌아가. 두 번째 문제 한 가지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되냐면 네 가지 색으로 칠한다. 네 가지 색. 되겠니? 네 가지 색으로 칠한다. 그럼 네 가지 색으로 칠하면 얘도 어떻게 해야 되니? 위아래는 어떻게 해야 되니? 같은 색으로 칠해야 될 거 아니니? 되겠니?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네 가지 색을 쓴다. 네 가지 색을 쓴다. 그치? 네 가지 색을 쓰면 이제 또 위아래를 고정해야죠. 이렇게 있으면 네 가지 색을 쓰니까 위아래 고정을 하고 나머지 세 가지 색 가지고 옆면을 돌려야 되잖아요. 되겠니? 이해가니? 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얘는 네 가지 색이니까 여기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네 가지 색 중 한 개를 뭐하니? 선택해. 윗면과 어디? 아랫면. 근데 윗면과 아랫면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를 돌려야 되잖아. 이웃하면 색이 같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하니? 4C의 1이 돼. 4C. 되겠네? 맞나요? 4C.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나? 네 가지 색을 쓴다면 4색을 쓴다. 4색을 쓴다. 그러면 위아래를 고정한다. 네 가지 색을 쓰면 선택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위아래 똑같아지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가지 색 중에 선택을 해야 되나? 6개의 색이면 획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네 가지 색이니까 잠깐만요. 좀 볼게요. 자, 이거 볼게요. 서로 다른 네 색을 이용해서 입방체의 벽면을 나누어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그러면은 위아래 고정하는 건 어떻게 되나? 얘가 어렵다. 네 가지 색이면 네 가지 색으로 6개를 칠하거든요. 네 가지 색으로 6개를 칠합니다. 그러면은 3번은 우리가 풀었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됐고, 이제 3번하고 4번이 있는데
3번하고 4번이 문제인데 서로 다 네 가지를 쓴다. 서로가 다른 5개 색이면 위아래를 고정시키고 옆면을 돌려버리면 되니까 4개가 다 다른 색을 가지고, 근데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4가지로 6개를 쓰는 거 아니에요. 6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나? 잠깐만. 4개를 가지고 6개를 한다 그러면은 어이씨. 야, 이거 어렵다. 이게 문제가 어렵네. 이게 거기 봐봐. 이게 왜 어렵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거기 봐봐. 첫 번째 줄을 내가 잘 안 읽고 풀었어. 이걸 첫 번째 줄을 잘 안 읽고 그냥 대충 풀었는데 첫 번째 문제를 잘 봐봐. 첫 번째 줄에 자, 정다면체 강면을 이웃한 경우의 면은 같은 색으로 칠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가로가 중요하네. 가로가. 이때 이웃한 면이라는 것은 한 개의 변을 공유하는 2개의 면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한 개의 면을 뭐하니? 공유하는 2개의 면이 뭐한다고? 이웃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겠니? 그게 중요한데 이런 얘기야. 여기 봐.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잖아. 가만히 있어요. 원래 그럼 그냥 뜻하고 똑같은 건가? 이웃한 면은 다르다. 그러면은 여기에 적이 들어왔어요. 적이 들어갔으면 이 옆에 내면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적이 들어가면 옆면 4개는 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 맞죠? 옆 4개의 면에 적은 안 된다는 뜻 맞죠? 그렇죠? 그렇잖아. 되겠니? 왜? 여기 적이 들어가게 되면 요 면을 공유하면서 얘하고 얘가 같은 색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적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저 옆도 안 되고 이런 뜻 아니에요? 적은 안 된다. 되겠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4개의 색을 쓰게 되면 이게 2개, 1개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1개, 3개, 3개는 안 되는구나. 그럼 4개까지 갈 수가 없네. 6면이니까 3개, 2개, 1개도 안 되는구나. 어쨌든 2개 쓰고 이상하네. 4색이죠. 6을 4개로 나누면 2개, 2개, 1개, 1개는 되잖아. 그지? 이건 이렇게 되고 3개, 1개, 1개, 1개도 되나? 3가지 색을 쓴다. 얘는 안 되는구나. 이웃하게 되니까 안 되네. 그쵸? 2개, 2개, 1개를 써야 되나? 3개는 어쨌든 무조건 안 돼. 한 가지 색을 3번 쓰면 무조건 이웃에 대한 경우가 되니까 안 되니까 한 색을 3회 쓰는 건 안 돼. 한 색을 3회 쓰는 건 안 돼요. 무조건 접해. 그치? 무조건 접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한 색을 2회 쓰는 거는 되네. 2회 쓰는 거는 되겠니? 2회 쓰는 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얘가 왜 어렵냐? 그러면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 이렇게 오고 이거 어렵네.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한 색을 2번 쓴다 그랬단 말이죠. 2번 쓰면
무슨 얘기냐면 내 얘기는 아이고야. 무슨 얘기냐? 여기하고 여기가 요게 뭐가 되냐면 같은 색일 수도 있고 어렵다.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뭐가 되냐면 여기가 빨간색이면 여기가 뭐가 돼요? 요 두 개가 어때요?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한 색을 두 번은 이상은 반드시 써야 돼. 두 번은 써야 돼. 세 번은 안 돼. 세 번. 세 번은 여기 이쪽이 오게 되면 같은 색이 되니까 안 되니까. 같은 색을 2회까지는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네. 되겠니? 이해가? 그래서 어렵네. 네 가지 색으로 쓰는 거 어렵다. 다섯 가지 색까지는 쉬운데. 되겠니? 같은 색을 이렇게 썼어요. 같은 색을. 그럼 얘는 한 가지야. 응? 한 가지. 여기에 뭐하니? 여기에 고정시키고 여기도 뭐하니? 똑같은 게 오니까 한 가지나 이런 거지. 되겠니? 나머지를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머지가 몇 가지? 세 가지 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색. 되겠니? 세 가지 색을 여기다가 이제 뭐하니? 우리가 칠해야 되는 게 맞네. 그렇지? 자, 그러면은 나머지 세 가지 색을 칠하는데,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같은 색인데, 이건 조금 이따 생각하자. 일단 이것만 생각하자. 같은 색인데, 나머지 3색으로 뭐하니? 옆면을 먼저 칠하. 그러면 3색으로 3색으로 4면이니까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 한 가지 색은 몇 번? 2회 사용해야 되는 거 맞죠?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한 가지, 그러니까 2회 쓰는 거는 서로 마주 봐야 돼. 2회 쓰는 색은 뭐한다? 서로 뭐한다? 마주 본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왜? 두 번 쓰는 색이 요거하고 요 옆에 있으면 이웃하니까 안 되잖아요. 서로 마주 보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옆에 두 개가 이렇게 많아. 되겠니? 나머지 두 개는 뭐라고 써야 되냐? 나머지 두 면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두 개는 나머지 두 면. 그 여기서는 세 가지밖에 없네. 세 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이고야, 이거 뭐 시간 다 됐네.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수요일 날 또 할게요. 이렇게. 뒤에 있는 건 좀 쉬운 건데 일부러 뒤에 있는 걸 좀 무슨 얘기냐면 얘하고 얘가 같은 색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마주보는 면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면하고 요 면이 같아요. 위아래는 같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두 개, 한 개가 돼야 돼요. 위아래가 같다. 위아래 같다. 위아래 같다. 이미 같다는 전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마주봐야 돼. 마주. 그리고 여기하고 뒤에 서로 다른 색이 들어가는 돼. 되겠니? 이해가니? 그게 어려운 게 위아래 같다는 전제에서 나머지 두 개는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 앞면하고 뒷면에 색이 들어가야 되는 한 가지야. 왜냐면 위아래가 같지. 얘가 같아. 여기 들어가는 거는 목걸이 수련이 되는 거야.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만 정해주면 되냐면 세 색 중 서로 마주보게 칠하는 색을 한 개 뭐한다? 결정만 해주면 된다. 얘는 3C의 1이 돼서 얼마가 돼? 3이다. 이렇게. 되겠니? 이해가니? 어렵네. 됐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됐니? 이게 쭉 길게 써놨는데 자 위아래는 같아요. 그러면 세 가지 색 가지고 네 개를 칠해야 되니까 한 가지 색은 반드시 두 번을 칠해야 돼요. 마주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여기하고 요 뒤쪽에 칠하는 건 한 가지란 말이야. 목걸이 순열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하고 요게 마주 보는 경우만 그 색만 결정해 주면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위아래가 같다는 경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되겠니? 그리고 그 다음에 위아래가 어떻게 돼? 다른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고 두 개. 이해가니? 그 경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되겠니? 이해가? 어렵지. 이게 제일 어렵네. 아이고, 뭐 이거까지. 어쨌든 정리를 합시다. 색칠하는 걸 다 정리하니까 8개 대학을 분다는 1개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요번에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요번에는 요 색깔하고 여기는 요 색깔이 어때? 달라. 여기 어떻다? 그러면 다른 경우 나머지 두 색으로 옆면을 칠한단 말이에요. 얘는 한 가지겠죠. 여기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원순열이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두 색으로 옆면을 칠하는데 마주 보는데 같은 색끼리 집어넣는 것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되겠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얘하고 얘를 다르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여기는 한 가지. 요거는 뭐가 되냐면 나머지 3색 중 몇 개가 돼요? 한 개 선택. 세 가지 답이 3이야. 요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나머지 3번은 똑같고 그러니까 이건 위아래가 같은 거야. 위아래가 같은 거는 뭐가 되냐면 여기 하나 자동 결정. 걔는 결정하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한다. 이게 어렵네. 되겠니? 자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뒤에는 오히려 쉬워요. 뒤에는 금방 끝나는 거예요. 의대 문제 2개 있고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수요일 날 나머지 경우의 수하고 확률의 대표적인 문제 주머니에서 꺼내고 뭐 이렇게 다시 돌아서 나가고 뭐 이런 것들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요거 잘 해결 한번 해봐요. 다음 시간에 저거부터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 8면체는 남겨뒀어요. 다음 시간에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제일 어렵다. 별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자, 위아래가 같다. 요거 결정하는데 한 가지. 자동 결정이니까 하나. 나머지를 옆에다가 그리는데 두 개가 같은 면이고 나머지는 달라야 되는데 세 색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얘와 얘가 달라. 여기 선택하는 건 한 가지라고 그랬죠. 무조건. 정육면체에서는 나머지 세 개 중에 하나 여기 들어가는 건 얘하고 다른 색이니까 세 가지. 두 개. 원순열이 되면서 목걸이 순열이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양면으로 두 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한 거 엄청 중요하다. 늘 내가 얘기하죠. 마지막에 정리 안 주는 게 진짜 결정판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점심도 먹고 오후 시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끝. 한마디.